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추 장관은 저렇게 중상모략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술자대 검사가 라임 수사팀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의 주장처럼 문건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경우로 드러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다 믿어야 되냐, 추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그 부분들 언급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검사 아닌 금감원 검사여가 아니냐. 왜냐하면 금감원의 그 로비를 같이 그 해당 장소에서 해당 그 술집에서 접대를 했다는 이렇게 사실 확인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금감원 검사역들을 밖에 나가서 검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이제 본인을 검사역이라고 표현하지 이런 사석에서 앉아 있을 때는 보통 과장, 실장, 국장 이런 자신의 현 직책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혼동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기정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진술해요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언론에 미리 한 3월 달쯤에 본인이 체포되기 전에 흘렸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진술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야권 수사 뭉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 또 당시에 첩보를 입수했을 당시에 수사팀이 그래가지고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을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을 맡고 있던 지금의 검찰국장이죠. 신재철 반부패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야권의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첩보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를 거치지 않고 직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 얘기를 진술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일단이 김봉현 편지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감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수사도 이어져야 된다는 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도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의 회동을 문제 삼았거든요. 예, 만남에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당시 그 언론사 사주와 관련돼서 그 사주 일가의 형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주와 검찰총장이 만나게 되면 그 형사 사건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 전반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건 자체에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혹시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두 분의 시각은 좀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중간 정리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감정 싸움이 폭발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사실 이 해임 임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우리 법상으로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된 2년의 임기 안에 정말 중대한 해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거 어떻게 해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근데 예.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 내지 심중을 가지고 이렇게 하급자들이 왈가왈부하게 하는 상황을 국회가 만드는 것도 되게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상호 부대변인, 저 다음 바뀔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앞서 신동훈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윤나땡,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여당에선 땡큐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다른 여권 인사들도 꽤 윤 총장을 평가절하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이제 대표라든가 아니면 고건 전 총리, 그다음 반기문 전 이제 유엔 사무총장 같은 이런 관료를 오랫동안 거쳤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조직력 속에서 자기가 이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정치력이라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원칙에 앞서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대중적 지지를 한 번에 받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사례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짧게 하나만 더요. 그럼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진해원 검사에게 메시지는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이제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이제 직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개적인 항명을 하는데 언어의 표현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을 받고 그 하급자인데
굉장히 약간 조롱 섞인 표현을 쓴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는 더 부적절한 부분은 저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100만 원 이하 뭐 300만 원 이하 뭐 이런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 부분을 만약에 굳이 처벌하려고 하면 그 화환을 갖다 놓으신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 검찰청에다 갖다 달라 그랬지 그 도로에 이렇게 방해하는 물건을 놓으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보통은 다 과태료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현직 검사가 1년이라는 막 그런 약간 무지막지한 표현을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또는 국민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